12년으로 기간을 못 박아 놓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러면은 누가 가겠느냐, 누가 설치를 하겠느냐,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상시 거주와 임시 거주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고 토지를 매입할 때에 그 전에 농지 관련 문의라든가 건축 관련 문의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 건축주학교 9기가 개강을 합니다. 수강 신청은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지난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농막에 관련된 개선 조치를 하려다가 민원이 많아서 새로운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나가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다른 채널에서도 이 농촌 체류형 쉼터가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과 그 내용을 좀 취합해서 이렇게 하면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좀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 12월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건의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시고 농촌 체류형 쉼터 이렇게 바꿔주세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는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농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그 부분이 농촌 활성화가 목표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인지 많은 분들이 좀 비판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있는 농막 규정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만 추가하고 보완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지 말고 현재 있는 농막에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정책을 만들 때 있어서 좀 패러다임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있는 법을 좀 개선하고 보완하고 수정하느냐,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놔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또 다른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농막 같은 부분에서는 현재 있는 농막 규정을 유지를 하면서 좀 추가 보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개 정책을 만들면 새로운 5개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로 조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농막이요, 농막은 도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출입에 문제가 없다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도로 조건을 보면은 소방차와 응급차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접해야 된다. 자, 그런데 농촌을 보면은 도로에 접한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현장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농막 같은 경우는 진출입에 문제가 없으면 가능했는데요, 이 농촌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도로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소방차라든가 응급차가 진입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빈도수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빈도수. 자, 그러다 보니까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주변에 건물도 없고, 그리고 이 화재라든가 응급 상황이 과연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도로 조건은 너무 과하다. 자, 이러다 보면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조건에 맞는 농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건의를 했고요. 도로 조건은 좀 삭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12년 한시 사용인데요. 이 내용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설 건축물이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번 연장을 해서 12년으로 묶어놨는데요. 자, 이 부분은 수천만 원을 들여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들었는데 12년 후에는 폐기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된다면 누가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았고 12년 한시 사용은 폐지를 해야 된다,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12년이라는 시간이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12년을 사용한다고 해서 정말 농촌 체령 쉼터가 정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화된다든지 폐기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질지 이 부분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체령 쉼터가 위험하다면은 보완 조건이라든가 구조 보강을 해서 더 사용하게끔 해야지, 12년으로 기간을 못 박아 놓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러면은 누가 가겠느냐, 누가 설치를 하겠느냐,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2년 한시 사용은 삭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요. 기초에 콘크리트를 좀 설치를 해서 좀 안정감 있게 체류형 쉼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콘크리트 허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로 조건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도로 조건은 소방차와 응급차가 들어가고 또 안전을 염려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기초 같은 부분도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기후 조건에 맞춰서 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10평 정도의 콘크리트 기초를 타설을 하고 나중에 철거할 때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를 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농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농지에서 임야도 허용해달라, 이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임야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농지대장에 등재된 그런 땅도 있었기 때문에 농지에서 농지만 허용하는 게 아니라 임야도 허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조금 유동성 있게 농지에 관련된 규정을 조금 풀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과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건축사로서 건축에 관련된 해설을 하다 보니까 농지에 관련된 규정은 여러분이 농지과에 한 번 더 문의해서 확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락 부분은요, 농막처럼 동일한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현재 농막 같은 경우는 다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은 건축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락 규정에 맞춰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농막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막에 맞춰서 다락도 허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주요한 건의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도로 조건 삭제, 12년 한시 사용, 그리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농지에서 임야도 허용해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영농 부지에 관련된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지 기준은 좀 아쉽다, 그리고 난개발을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자, 현재 시설 면적 10평과 부대 시설까지 합하면 최대 20평 정도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설 면적은 10평으로 규정을 해놨고요. 데크 면적이 긴 외벽에 1.5m까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설이 10m 곱하기 3m라고 규정을 한다면은 이 데크 면적도 15제곱미터까지 나올 수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도 2.5 x 5m이기 때문에 주차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 20평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영농 부지 면적은 시설 면적과 부대 시설 면적의 2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부대 시설 면적이 20평이라면은 20평의 2배이기 때문에 40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20평 이내로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평이라고 본다면 총 면적이 60평 이상이 되어야만 설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60평 이상의 농지에다가 시설과 부대 시설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 40평은 영농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60평 쪼개기 할 수 있는 토지 분양이 성행할 수 있다. 기존의 농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막을 분양을 해가지고 정말 난개발이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분양이 불가합니다. 분양이 불가하기 때문에 토지를 분양할 것 같습니다. 토지를. 그래서 60평 쪼개기 토지 분양이 성행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장은 이렇습니다. 법을 만들면은요, 그 법을 지키면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에서 말하고 있는 60평을 충족을 하면서 토지를 쪼개기 해서 분양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60평 정도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 10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부지 기준이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전에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영농 부지를 좀 마련해달라, 이 내용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시 거주와 임시 거주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시 거주고 어떤 경우는 임시 거주냐, 3개월 거주하게 되면 이게 상시 거주냐 아니면 임시 거주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전기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수도 사용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서 상시 거주와 임시 거주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에서는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시거주로 본다. 이래서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단속하는 그 법규의 기준과 또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좀 답변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좀 내용을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 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느냐. 그래서 취득세와 재산세도 면제해달라. 이래야만 활성화되는 것이지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이런데 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를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면제해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감 있는 농촌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정말 농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최종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구독자 댓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사용 승낙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의견을 남겨두셨는데요. 이 농촌 체류형 쉼터 안내를 보게 되면 본인 소유가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최종적으로 또 설치 신고할 때에 대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이 알아보고 댓글을 남겨두셨는데요. 대지 사용 승낙서 관해서는 본인 소유가 원칙인데요, 부모님 땅에 한해서는 자식이 대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설치 가능하다. 그러니까 타인 소유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안내에 따르면은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도로, 또 응급차가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 너비에 관련된 부분에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농림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 3m 농로에 접해도 설치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줬기 때문에 현재 3m 농로에 접해도 가능합니다. 자, 제가 건의사항을 했습니다만은 도로 조건은 삭제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면 3m 농로에 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기초는 안 된다고 답변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초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기초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태풍이라든가 재해에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기초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의견을 취합해서 Q&A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라고 Q&A 자료를 배포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고 토지를 매입할 때에 그 전에 농지 관련 문의라든가 건축 관련 문의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토지 매입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치가 가능한지 불가한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땅을 사놓고 이게 설치가 불가능하다면은 정말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토지 매입하기 전에는 꼭 농지 관련 문의는 농지과, 그리고 건축 관련 문의는 건축과에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주관 부서는 농지과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기 전에는 꼭 농지과에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설치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뭐 설계를 한다든지 또 시공을 한다든지 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치하기 전에도 꼭 여러분이 지자체 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농림부에서 발표한 안내서가 있지만 지자체마다 그 부분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닥칠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꼭 토지 매입하기 전이나 설치하기 전에는 해당 담당 부서에 꼭 확인을 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 관련한 부분을 좀 답변을 드립니다만은 농지 관련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꼭 농지과에 확인을 하시고, 저도 농림부의 공식 문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책임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여러분 스스로 꼭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건의사항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